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고 또 그만큼 분쟁도 치열한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옛날에 동네 어르신한테 구두로 이 땅 내가 살게 하고 돈 주고 별채 지어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당연히 내 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니까 당장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이럴 때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내 땅인 줄 알고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통해 진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점유취득시효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여러 개로 쪼개지 않고 이 영상 하나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사례 2가지와 법적 절차 그리고 절대 인정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싹 다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농촌주택 사례인데요. 과거에 조상님들이 구두로 땅의 일부분을 사들여서 그 위에 별채를 증축했습니다. 옛날이니까 토지를 분할 측량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고 그냥 구두로 내가 여기 돈 줬으니 쓸게 하고 합의한 거죠. 세월이 흘러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20년 이상 내 땅인 줄 알고 그 별채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점유자를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등기도 안 했는데 무슨 자주점유냐? 하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나중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음 점유를 시작할 때 무효인 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구두로 증여를 받아 55년간 마을회관으로 쓴 부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상님의 점유기간과 자식들의 점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요건은 쉽게 채울 수 있죠. 단, 주의할 점은 처음에 이거 남의 땅인데 그냥 좀 쓰자 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내면 타주 점유가 되어 시효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는 토지 전체가 아니라 별채가 있는 일부분이죠.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 시효는 인정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먼저 그 부분만큼 땅을 쪼개는 분필 측량과 분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비로소 내 명의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필 등기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래 500제곱미터짜리 땅 하나에 123번지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등기되어 있다면 내가 점유한 100제곱미터 부분을 123의 1번지로 별도로 쪼개는 행정 절차입니다. 분필 후에도 소유자는 여전히 홍길동이에요. 땅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123의 1번지에 대해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분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땅을 쪼개는 것이고 소유권은 그 이후 소송으로 따로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원래 땅 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바뀐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이럴 때도 취득시효 인정되나요?
이 문제는 땅 주인이 언제 바뀌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잘 봐주세요. 첫째, 20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점유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주인 밑에서 다시 10년이 흘러 총 20년이 채워졌습니다. 이때는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점유 상태를 파괴하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20년이 꽉 찬 시점에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년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20년을 채워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를 안 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원래 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억울해서 어떡하냐 하실 텐데요. 구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차 취득시효라는 건데요. 비록 주인이 바뀌었지만 바뀐 주인이 아무런 권리 행사를 안 해서 주인이 바뀐 시점부터 계산해서 또다시 20년이 흘렀다면 이때는 주인이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 2차 시효 20년이 진행되는 중간에 주인이 또 바뀌어도 취득시효를 인정해 줍니다. 단, 원래 주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명의가 넘어간 것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속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첫째도 소유자 바뀌었고 둘째도 소유자 바뀌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제일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첫째 사례 타임라인 보시면요. 점유 시작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시점은 아직 20년이 안 찬 상태입니다. 그 후로 10년이 더 흘러서 20년이 꽉 찼죠.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20년이 완성되는 그 순간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바뀐 새 주인 B입니다. 그러니까 B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사례, 이번엔 다릅니다. 점유 시작하고 20년이 이미 다 찼어요. 취득시효 완성. 그런데 이분이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4년째 되는 해에 원래 주인이 제3자 씨한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순간의 소유자는 원래 주인 A였는데 A가 C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C는 이 취득시효 완성이랑 아무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C한테는 내가 20년 점유했으니 등기 넘겨줘 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년 되기 전에 주인이 바뀌면 그 새 주인한테 청구 가능, 오케이. 20년 된 후에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한테 주장 불가, 등기 안 한 내 잘못,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한다고요. 이게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실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말로만 20년 점유했다고 하면 법원이 믿어주지 않겠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과거부터 건물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과거 항공사진이나 지적도, 건축물 대장, 그동안 재산세 등을 납부한 세금 납부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동네 이장님이나 이웃 주민들의 경작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협의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20년의 점유 사실과 자주 점유를 입증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니까 당장 비켜줘 라고 하면 취득시효가 끊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로 비켜달라고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취득시효가 끊기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를 실제로 중단시키려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실제로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 수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로 비켜줘 또는 내용 증명 발송, 구두항의는 취득시효 중단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맞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6년째 자주 점유 중이고 상대방이 아직 아무 조치도 안 취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순간부터 내 권리는 이미 생겨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20년을 점유했어도 절대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히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아무런 계약이나 권한 없이 막무가내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애초에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타주 점유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행정재산인 도로나 공원 같은 국가의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오랜 기간 평온하게 유지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지만 반대로 원래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미루다가 땅 주인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록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